요인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회계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자, 요인 분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네, 요인 분석. 자, 요인 분석을 보시게 되면 경영지도사 2차 실제로 기출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은 어디에 썼냐면은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기억나세요?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즉 구성개념타당도에서 상관분석표현과 요인 분석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거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죠. 요인 분석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요인 분석까지는 좀 요인 분석은 하실만 할 거야. 요인 분석은 조금 할 만한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변수들을 다시 뭐라고요? 하위적인 변수들을 공통인자를 발굴해서 함축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변수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함축시키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요인 분석이라고 한다. 즉 왜냐하면 투입하는 변수들이 독립변수가 너무 많으면 회계 분석이나 다른 분석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함축시킵니다. 즉 5개를 몇 개로 함축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요인 분석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공통 요인을 묶어줌으로써 자료를 복잡성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요. 그래서 판별타당도, 수렴타당도. 판별은 뭐가 된다고요? 분리될 수 있겠느냐. 수렴은요? 잘 묶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인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즉 5개 변수를 몇 개로 묶을 거냐. 다시요. 10개를 내가 몇 개를 묶을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겐밸류. 그래서 고유값이라는 것들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가 직접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 크게 2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겐밸류 값이라는 것은 고유값인데요. 고유값은 일반적으로 1을 쓰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것은 최소한 1개 이상은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겐밸류 값이라고 하는데, 자, 1개 1 이하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을 설명을 잘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가 직접, 그 다음에 총 분산을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설정하게 되고요. 연구자가 직접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요인 적재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정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우선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 요인 분석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개의 변수 있으십니다. 몇 개의 변수가 있다고요? 10개의 변수가 있는데 내가 몇 개를 묶을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도대체 몇 개를 묶을 건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를 보시게 되면 토탈 여기 보시면 얘가 고유값 나오나요? 아이겐밸류 값 나오나요? 아이겐밸류 값 나오나요? 네, 아이겐밸류 값 여기 밸류 어쩌고 저쩌고 나타나는데 토탈을 보시면 5, 1 이렇게 쭉 나타나실 거예요. 최소한 그때 말씀드린 거 뭐라고요? 1 이상 나오게끔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1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몇 개의 요인을 묶는 거예요? 몇 개의 요인을 묶는 거예요? 지금 10개 요인 중에 몇 개로 묶는다고요? 2개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2개로. 다시요. 아이겐밸류 값이 0.8로 묶겠다면은 몇 개의 요인을 묶겠다고요? 0.8로 된다면 몇 개로 묶겠다고요? 3개로 묶겠다는 겁니다. 3개. 3개의 요인을 묶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1로 묶겠습니다. 아이겐을 보시면 얘가 총 분산을 설명하게 되는데 한 개의 요인으로 묶게 되면 총 분산이 55% 정도 설명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2개까지 묶게 되면 17%. 얘 10배죠? 100분율. 얘 100분율이에요. 아이겐밸류 값이 100분율 하면 베리언스가 되고요. 얘를 누적을 해버려요. 그러면 누적해서 얘가 커뮤니테이가 되는데 커뮤니테이가 60% 이상이 된다면 뭐라고요? 최소한 10개 중에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몇 개로 묶으면 된다고요? 2개로 묶을 수 있으면서 아이겐밸류 값이 1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다시요. 제가 3개로 묶을 수도 있어요. 제가 3개로 묶을 수도 있어요. 3개로 묶게 되면은 81%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겐밸류 값 몇이라고요? 0.86으로서 설명하는 요인이 조금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개로 묶을 거냐, 2개로 묶을 거냐 연구자가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본다고요? 첫 번째, 아이겐밸류 값이 1 이상 나오게끔. 두 번째로는 누적 커뮤니티가 60% 이상 설명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해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몇 개로 묶겠다고요? 제가 2개로 묶겠다는 겁니다. 2개로. 그래서 아이겐밸류 값, 첫 번째 뭐가 나고요? 아이겐밸류 값. 그 다음 얘를, 아이겐밸류 값을 분산, 100분율에서 누적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커뮤니티.
그래서 60% 이상 나오게끔 뭐라고요? 60% 이상 나오게끔. 지금 10개를 가지고 10개를 설명하면 100% 설명하겠죠. 네, 그래서 몇 개를 설명할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그 요인 적재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상관관계 정도를 보게 되는데 백분율로 보게 되는 거고요. 커뮤니티는 공통 요인을 통해서 분산의 비율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아이겐밸류 값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이겐밸류 값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개까지 요인까지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얘를 백분율로 만든 다음에 누적을 시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커뮤니티. 그래서 얘가 60% 이상 되게끔 만들어주는 요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두 개의 요인, 그러니까 1번 요인은 한 개의 요인은 묶을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가 몇이 된다고요? 55%니까 60%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두 개로 묶어보겠습니다. 두 개로 묶어보면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1 이상 나오고 커뮤니티가 60% 이상 나오니까 나쁘지 않아. 더 좋게 세 개로 한번 묶어볼까? 봤더니 뭐라고요? 커뮤니티는 81% 설명하지만 아이겐밸류 값이 0.86이니까 한 개를 잘 설명 못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개 요인이 더 적절하다고 가장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인수를 적게 묶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로 그러니까 요인수를 좀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없어지는 좀 로스 좀 누수 정도가 상당히 좀 많아지겠죠. 네. 자, 이렇게 스크리도프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꺾은 선, 꺾이는 선 뭔데 두 개로 묶으면 고유값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유값 1이면서 이 정도 된다. 어떤 걸 선택할 건가는 연구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꺾이는 선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을 시켜갖고 돌리게 되면 지금 두 개의 요인을 묶은 거죠? 몇 개의 요인을 묶었다고요? 두 개의 요인을 묶은 겁니다. 두 개의 요인으로.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0.6 이상 묶는 거니까 1번부터 얘까지 묶이는 거죠. 그런가요? 얘네가 1번 요인, 얘는 2번 요인은 5하고, 그러니까 K5하고 M5만 묶일 수 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1번 요인은 뭐가 된다고? 1번 요인에 묶일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됐다고요? 첫 번째 요인에 묶일 수 있는 것들은 얘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에 묶일 수 있는 것들은 0.6 이상이에요. 0.6 이상 나오는 것들은 요 두 가지만 요인으로 묶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얘도 0.05보다 작고 얘보다 0.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 그 변수는 버려버려야 돼요. 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 묶일 수 있느냐? 근데 타당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는 한국어고 M은 수학이에요. 이 측정 도구가 정말로 국어를 특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어끼리 묶여야 되고 수학끼리 묶여야 돼. 그쵸? 근데 지금 얘가 뒤죽박죽이 돼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렴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국어하고 수학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측정 도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수렴 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K는 K끼리 묶여야 되고 M은 M끼리 묶이고 서로 간에 분리를 시켜야 돼. 다시요. K끼리 묶이고 M끼리 묶여야 되는 건 수렴해야 되고 K하고 M은 쪼개져야 돼. 그럼 수렴하고 판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K하고 M은 쪼개져야 되고 K끼리 묶이고 M끼리 묶여야 돼. 그게 요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막 뒤죽박죽이야. 걔는 수렴도 안 되고 판별도 안 되고 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구성 개념 타당도가 안 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M이라는 것들이 K하고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얘는 척도가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얘를 다른 걸로 한번 좀 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요거 설문지가 있나 모르겠네. 제가 한번 돌려볼 건데요. 자,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요인들을 한번 묶어볼 건데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이렇게 11번 5개씩 묶는 걸로 제가 목표로 했습니다. 5개씩 목표로 해봤는데, 정말로 묶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로 묶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 설문지가 없네.
이거 안 묶여졌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할 건데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는데 제가 1번부터 5번은 뭐 만족도, 6번부터 10번은 뭐 리더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묶이는지 자, 요인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 분석에 설문 분석에 요인 분석이 어디 갔나? 이게 다발령 분석에 인자 분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인자 분석이 요인 분석이거든요. 예. 자,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네, 20번 넣고 베르맥스 그 다음에 고유값 1 이상 고유값 1 이상 이거 확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와. 인자분석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 결과를 회상과 분석 돌렸습니다. 고유값을 보시게 되면 지금 1 이상을 하게 되면 몇 개로 묶을 수 있다는 건가요? 3개의 요인을 묶을 수 있고 70%, 60% 이상 나오니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20개니까 5개씩이거든요. 4개가 묶여야 돼, 4개.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그렇게 묶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4개를 묶어야 되는데 3개를 묶인 거예요. 그렇죠? 3개를 어떻게 묶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묶인 걸 보시면 0.6 이상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난다고요? 0.6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끼리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같은 요인이 되는 건가요? 그쵸? 회전된 걸 봐야 돼요. 회전된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0.5까지도 보기도 해요.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묶이는 거 보이시나요? 16번부터 20번은 묶였어요. 그쵸? 네, 얘는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는 원래 버려야 돼요. 얘 0.5 이하기 때문에 얘는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정확하게 묶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묶였어. 근데 얘가 쪼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즉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쪼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4개의 요인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분석 내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3개의 요인밖에 묶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강제로 4개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강제로 4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강제로 4개를 요인을 한번 만들어 봐서 진짜 제대로 묶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쉽게 아까 전에 다발령 분석의 인자 분석. 자, 베르맥스. 자, 사용자 지정으로 몇 개 묶는다고 제가? 4개로 묶을 거예요. 4개로. 강제로 4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로 4개로 묶어본 결과 고유값 4개로 얘를 묶겠다는 거죠? 강제로 4개를 묶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적 변력, 즉 커뮬레이트는 74%로 상당히 좋지만 고유값이 1 이하기 때문에 최소한 1개 이상을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회전 후를 보셔야 돼요. 회전 후. 회전 후를 보시게 되면 얘가 조금 얘도 어떻게 4개로 묶는다고 가정을 했지만 어떠신가요? 얘가 4번이 여기 4번, 5번 여기 속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갔어? 얘는 여기 묶인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묶는 게 의도한 것만큼은 잘 안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여기 묶이겠죠, 여기는. 여기. 근데 얘도 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0.5 뭐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게 원래 4번하고 5번 이쪽에 가면 다 딱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좀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구성 개념 타당도가 판별이 합함 수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빗나갔구나.
이런 걸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요인 분석.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위를 자, 우리 인적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내용들을 한번 문항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인적 평가를 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줄 수 있을까요? 성실도, 근태, 그다음 뭐 있을까요? 성과, 친밀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친밀도. 그 다음에 또 윤리. 그 다음에 말빨. 예를 들어서 말빨 이렇게 놨어요. 말빨 하는데 얘네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구성을 해서 하위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얘가 요인 분석을 돌려보는 거예요. 정말로 얘로 인적 이도를 묶일 수 있는가를 보는 것들. 이거 뭐가 된다고요? 타당도. 그러니까 요인 분석인데 얘네들이 잘 안 묶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쪼개진다면 말빨은 인적 평가에서는 좀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인 분석을 통해서 분리되느냐, 실험되느냐, 내가 생각했던 걸 묶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인 분석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요인 분석까지는 어떻게 좀 되지 않으시겠어요? 요인 분석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으실까요? 안 되시나요? 자, 요인 분석만 다시 조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별 분석, 나머지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판별도 할 수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수들을, 뭐라고요? 응답 문항들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응답 문항들은 많기 때문에 얘를 압축시키는 것들이 요인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에 숨어져 있는 것들을 묶는데 상관 분석 기법을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불필요한 변수들을 해서 수렴하느냐, 판별되느냐, 뭐라고요? 잘 묶이느냐, 잘 분리가 되느냐. 근데 생각보다 요인 분석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딱 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딱 100% 맞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뭐 10% 정도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면 그냥 준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이겐밸류라는 건 다시 뭐라고요?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느냐,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연구자가 직접 요인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자, 따라서 다시요. 첫 번째,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투입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몇 개로 묶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뭐 몇 개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봐야 되는 아이겐밸류 1 이상 나오는 것들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1 이상으로 나오고 커뮤니티가 60% 이상 나오면 얘는 몇 개 요인을 묶을 수 있다고요? 2개의 요인을 묶는 게 타당하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서 본다. 직각 행렬을 통해서 가장 좋은 요 모델을 많이 쓰게 됩니다. 베리맥스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자, 요인 분석 요 변수로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요인과 이 요인으로 묶인다. 뭐라고요? 1과 2로 2개의 요인을 묶이는데 1요인은요. 이 변수를 쓰시면 되고요. 2에는 그 다음에 KO와 MO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K와 M은 잘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타당의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 변수들을 1번부터 얘네들을 함축을 시키는데 어떻게 함축을 시키느냐? 총점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요인 점수값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총점을 만들게 되면 얘는 8개잖아요. 얘는 8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5점씩으로 생각하면 80점이고 얘는요. 10점이란 말이에요. 얘 간극이 너무 커버리죠. 어떤 걸 8개 묶고 하나는 어떤 게 2개 묶었기 때문에 합을 해버리면 단위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인 점수를 만들면 요인 점수도 괜찮은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간극이 너무 좁다. 그래서 평균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평균. 예를 그냥 평균을 써서 1요인, 2요인 이렇게 묶어버리는 경우를 말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요인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